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 민주항쟁의 첫 공식 기념식이 경남대에서 열렸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피해자들의 보상과 역사적 평가 등을 위한 조례 제정에 경남도의회와 부산시 의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국내외 6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국제미술대전 비엔날레가 김해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거창구치소 이전 찬반 주민투표의 본투표가 16일 거창 지역 21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 4대 민주항쟁으로 꼽히는 부마 민주항쟁. 하지만 부마 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야박하기만 했죠. 40년 만에 부마 민주항쟁의 첫 국가기념일 행사가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했고 사과와 역사, 정의가 새롭게 기록됐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 부마 민주항쟁의 발원지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 민주항쟁의 첫 정부 주관 기념식이 경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유신 독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 보상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과, 국가의 그 한마디에 40년간 가슴 깊이 박힌 멍울이 조금은 녹아내립니다. 네, 사과라는 단어가 가슴 맺힌 한을 풀어주네요. 네, 눈물이 났습니다. 국가가 방치했고 폭력을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단어가 항상 내가 죽기 전에 좀 내가 본인을 좀 좋은 데로 좀 일해주시면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이리 되고 보니까 나는 이제 아무 소원도 없고 지금 오늘 죽어도 나는 이제 원한이 없어요. 항쟁 피해자의 자녀가 어머니의 용기에 감사를 전하자 장례에는 박수와 눈물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특히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이 세상 빛을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역사에 저희 세대가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에 자랑스러워하고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재평가를 시작한 부마 민주항쟁. 진실을 향한 바람과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진상조사위원회가 끝인데 좀 더 국회에 계류 중이니까 연장이 돼서 부산 마산에 또 더 사망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 진실들을 좀 더 여유를 갖고 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부산대학교에선 40주년을 맞은 부마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화의 역사와 의미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9년 10월 16일 40년 전 민주화를 열망하며 부산대 학생들의 교내 집회로 시작된 시위는 부산 중심가를 거쳐 18일 인근 마산 지역까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유신 정권은 19일 자정, 계엄령과 함께 부산과 마산에 군을 투입해 시민과 학생을 마구잡이로 연행했습니다. 부산대에서 꽃피운 민주화, 그때의 기억들이 4010월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라는 이름의 증언집으로 40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한 증언집엔 항쟁 당시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했던 현장에 있었던 부산대 학생과 직원 등 30여 명의 증언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는 위대한 민주 항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감동을 하고 오늘이 마치 저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그야말로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면 오늘은 정말 큰 잔칫날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라는 구호를 외치며 민주화를 열망한 학생들의 시위를 시작한 곳 부마 민주항쟁의 발원지인 부산대 제1사범관에선 40주년 기념 표석이 세워졌습니다. 부산대 학생들 역시 선배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용기와 도전 정신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번 40주년 기념 이 행사들의 그 제목 자체가 우리들의 부마입니다. 선배님들께서 만들어 오신 그 역사를 지금의 우리들이 이어간다라는 점에서 그때 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때 분들의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부산대는 국가 기념일 지정에 이어 한 발 더 나아가 부마 민주항쟁 기념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항쟁 발발 40년 만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고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부마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계승과 함께 진상 규명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40년 만인 올해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건 지역에선 뜻깊은 성과인데요. 부마 민주항쟁 피해자들의 보상과 역사적 평가, 자료 발굴 등 많은 과제를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조례 제정입니다. 경남도 의회와 부산시 의회가 이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부산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가 각각 있긴 하지만 부마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조례는 하나도 없는 상황.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 대구의 2.28 민주운동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과는 크게 비교됩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경남과 부산의 지방의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부마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민주항쟁 의식을 전파하고 알리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로 부마 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하고요. 부마 민주항쟁 기념 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 기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의회도 부산 시민과 그리고 경남도민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피해자분들의 노력을 함께 예우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두 의회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례의 바탕이 될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광주와 부산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국제미술대전인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김해에도 국내외 600여 작가가 참여하는 국제미술제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동서양화에서 조각, 미디어, 아트까지 다채로운 미술의 향연, 장보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는 각도마다 마치 다른 그림인 듯한 새로운 느낌을 선사합니다. 상하 좌우 방향을 돌려가며 독특하게 감상 가능한 이 그림은 남미의 피카소로 불리는 듀반 로페즈의 작품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프로그래밍해 영상으로 풀어낸 미디어 아트에서 가야 유물인 금동 귀걸이를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까지 국내외 다양한 미술 작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김해 국제미술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미술제라고 그래서 와보니까 국내 미술보다는 좀 특이하게 좀
틀림이 많이 있네. 좀 가감한 것도 있고. 그래요. 좋아요. 올해 처음으로 열린 김해 비엔날레의 주제는 가야왕도 2000년 새로운 미술의 시작. 20개국 800여 점의 미술 작품이 가야 미술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 비엔날레를 축하하기 위해 국내 유명 작가의 특별전과 현대 민화에서 한중일 문자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도 동시에 마련됐습니다.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회화에서 조각, 미디어 아트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 비엔날레의 개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김해시가 처음입니다. 김해 미술을 국제적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그런 무대가 필요하다. 김해만이 가질 수 있는 비엔날레 국제미술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여야 되겠다. 7, 8가지의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비엔날레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데에다가 주안점을. 가야왕도를 내세우는 김해가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한 김해 비엔날레. 오는 11월 3일까지 3주 동안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거창구치소 이전 찬반 주민투표의 본투표가 16일 실시됐습니다. 투표는 16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됐으며 국민들은 현재 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 중 하나를 택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거창군 내 모두 21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22.61%로 투표권자로 확정된 53,186명 중 12,023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장유발전협의회에서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주민 갈등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장유발전협의회는 16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각장 증설 추진에 제동이 걸린다면 쓰레기 대란은 불보듯 뻔하다며 피해는 김해 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갈등 해결에 집중하고 소각장 사업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소각장 증설 반대 비대위도 해당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작은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비대위 측은 위법 행위로 추진된 장유 소각장 증설 행정을 중지하고 약속대로 소각장 이전 계획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시민사회 공동대책위는 소각장 영향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투표를 실시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장유 지역 시민들의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장유 소각장 현안 관련 시민보고회가 열립니다. 김정호 국회의원 측은 주민들이 문제 제기한 소각장 증설로 인한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안과 계획을 강구한 내용을 시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보고회는 오는 금요일 저녁 7시 장유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내년부터 경남도의 예산을 다룰 금고로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이 선정됐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8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농협은행을 제1금고로, 경남은행을 제2금고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두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1금고는 일반 회계와 기금 6종을, 제2금고는 특별 회계와 기금 2종을 각각 담당합니다. 15일 오후 5시 10분쯤 김해 동상동의 한 다가구 주택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1명이 숨졌으며 방 내부와 가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경남도로부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사업비 35억 원이 투입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거제면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을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공급해 지역의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16일 오전 창원 진해군항에서 청해부대 29진 대조영함의 입항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해군작전 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환영식에는 해군 지휘관을 비롯해 청해부대 장병과 가족 등 모두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출항한 청해부대 29진 대조영함은 소말리아 아데만 해역과 인도양에서 650여 척 선박의 안전 항해를 지원했습니다. 또 연합해군사령부 대해적 작전부대, 유럽연합의 각종 훈련에 참가하는 등 202일간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6일 오후 1시 50분쯤 통영시 사량도 인근 해상에서 4.7톤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급파해 선장 A씨와 선원 등 승선원 3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승선원의 부주의로 어선이 수중 암초에 걸린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17일 오전 9시 행정국 부서장 회의에 참석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전 8시 50분 현안 점검 회의를 갖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후 5시 반 밀양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3시 이순신 장군배 국제 요트 대회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갖습니다. 조근재 하만 군수는 오후 2시 제17기 하만 박물관대학 개강식에 참석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후 4시 창녕군 체육회 임시대의원 총회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후 3시 공공시설 합동소방훈련에 참여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후 2시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입니다.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도 많은 곳들이 최저기온 한 자릿수에서 시작하며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빠른 속도로 오르겠습니다. 창원의 한낮 기온 21도, 양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경남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비 소식 없이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일교차가 많게는 10도 이상 차이 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요.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잘 하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